안녕하세요. 60대 필수 생활 정보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합니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서 조심하셔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모든 수법과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사칭입니다. 이게 가장 많고 가장 악랄합니다.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새 번호로 전화하면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딸이라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핸드폰 물에 빠져서 고장났어요.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새 번호로 전화했더니 딸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 급하게 필요해요.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전화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자녀가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기존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새 번호를 믿지 마세요. 또는 자녀와 미리 비밀 암호를 정해두세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면 사기입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 사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겁을 주고 개인정보를 빼갑니다.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절대 안전 계좌 같은 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하면 즉시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검찰청 대표번호 1301번, 경찰청 112번으로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금융기관 사칭입니다. 은행입니다. 대출 이자를 낮춰드립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고 새로 받으세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하면서 사기꾼 계좌로 송금하게 만듭니다. 은행은 전화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은행이라고 하면 끊고 은행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세요.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넷째, 카드사 사칭입니다. 신한카드입니다. 고객님 카드로 5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취소하시려면 1번을 누르세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1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카드를 정지하겠습니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카드사라고 하면 끊고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다섯째,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사칭입니다. 국세청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압류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하세요. 또는 국세청 126번,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실 분들은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스미싱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첫째, 택배 사칭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가 함께 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털립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택배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를 눌렀더니 앱 설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설치했더니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택배 문자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택배를 확인하시려면 택배회사 공식 앱을 직접 설치하세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우체국 앱을 설치하시고 송장 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둘째, 정부 지원금 사칭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기초연금 추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문자로 지원금을 신청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청첩장과 부고장 사칭입니다. 아들 결혼합니다. 초대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 별세. 빈소는 여기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넷째, 소액 결제 승인 문자입니다. 오페이 10만 원 결제 승인. 취소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실제로 결제한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가 옵니다. 놀라서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갑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결제 승인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앱에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하세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을 직접 열어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무료 경품 당첨 문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폰 15 당첨. 링크를 클릭해서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런 문자가 옵니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무료 경품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막으세요. 당첨 문자는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응모한 적이 없으면 100% 사기입니다.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30분 내에 조치하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은행에 전화하세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처리해 줍니다. 사기꾼 계좌가 동결되면 돈을 찾지 못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피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시고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송금 내역, 사기꾼 전화번호, 문자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범인 검거에 유리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세요.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넷째, 지급 정지와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세요.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으세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에게 비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째, 2차 피해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후 돈을 되찾아드립니다라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추가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최근에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정부 기관이나 은행 번호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번호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마세요. 중요한 전화라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어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전화나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나 경찰, 검찰은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넷째, 스마트폰에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SKT는 티안심, KT는 스팸 차단 114, LG유는 스팸 차단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째,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통화 녹음을 켜두시면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째, 자녀와 비밀 암호를 정하세요. 자녀 사칭 사기를 막기 위해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질문을 정해두세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면 사기꾼입니다. 7째, 의심스러우면 끊고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신고하시고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출됐으면 어렵습니다. 둘째, 링크를 눌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괜찮은가요? 안심하지 마세요. 악성 앱이 숨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세요. 셋째, 가족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넷째, 보이스피싱범은 잡히나요? 일부는 검거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거율이 낮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5째, 스마트폰을 안 쓰면 안전한가요? 스마트폰을 안 쓰셔도 일반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옵니다. 전화기를 쓰시는 한 위험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모든 수법과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녀 사칭, 검찰 사칭, 택배 사칭 등 수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사기입니다. 의심하시고 확인하시고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사기를 막는 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